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들 많으시죠? 연말이 다가오는데 올해는 연말 분위기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조심 또 조심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잘 넘겨야겠습니다. 오늘이 시사토론텐 올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2020년을 보내면서 이 지역 젊은이들의 얘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요즘 이 지역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3,000명이라듭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지역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일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있어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 가운데는 수도권을 떠나 지역으로 옮겨온 청년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사회를 일구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얘기 오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컬처네트워크 윤현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포 괜찮아 마을의 홍동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광주 청춘발산협동조합 송명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각각 지역에서 일하는 세 분 대표들 모셨는데 사실 이름들이 뭐 좀 생소하고 처음 듣는 이름들이어서 일단 뭘 하시는 분들인지 각자 설명부터 좀 들어보고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석 대표, 컬처 네트워크 어떤 일을 하는 조직입니까? 네, 저희 컬처 네트워크는 광주에서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유무형의 자원들을 찾고요. 그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어떤 새로운 공간 콘텐츠 그리고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지역개발 회사입니다. 네.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지역개발 회사. 일단 이렇게 간단히 설명 들어가지고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야기를 차근차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괜찮아 마을. 마을 이름부터 좀 특이한데 홍동우 대표, 괜찮아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요? 네, 저는 일단 괜찮아 마을을 만드는 주식회사 공장의 홍동우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괜찮아 마을은 목포에서 약 35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살고 일하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 마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마을을 만드는 공장 대표? 네, 그 뭐 어떤 맞습니다. 관계에 있는 단체입니까? 일단 저희 회사는 원래 서울에서 창업을 해서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2017년에 목포로 내려왔고요. 괜찮아 마을은 저희가 목포에서 만들어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같이 살면 굉장히 비용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착안해서 저희가 같이 사는 쉐어하우스와 그리고 함께 일하는 코워킹 스페이스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학교 등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 회사가 함께 일을 하고 그렇게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포 괜찮아 마을은 주로 이 지역 청년들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옮겨온 청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 35명 중에 지금 대부분이 서울 지역이고 원래는 사실 목포 지역 청년들도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목포 지역 청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남 지역에서 온 청년들이 한 6명 정도, 목포 지역 청년들이 2명 정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수도권 지역 청년들이 옮겨와서 일을 벌이고 있다니까 좀 관심이 좀 더 가는데 얘기 차근차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청춘발산협동조합 송명은 대표, 청춘발산협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까? 네, 저는 그 광주의 양동시장 옆에 있는 발산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도시재생 사업이 오랫동안 이루어지면서 마을에 20, 30대 청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청년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마을에 오랫동안 살고 계셨던 70대부터 90대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제 만나서 마을 공동체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이제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협동조합에서 좀 다양한 이웃들이 마을에서 재미난 일을 이제 펼쳐가는 그런 일들을 같이 도와주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발산마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예전에 광주가 근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전남방직, 일신방직의 노동자들이 거주했던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좀 낙후도가 심했던 그런 지역이죠. 그러면 청년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면서 발산마을이 많이 좀 좋아졌습니까? 네, 일단은 어르신들만 살고 있던 동네였고
빈집들이 많이 있던 동네였는데 청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곳에서 이제 상업적인 일을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마을에서 함께 어울려져서 살아가려는 목적으로 그 공간들을 좀 이끌어 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마을에 필요한 일들 그리고 마을의 생활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하면서 좀 공동체들이 자립해 나가고 있어서 좀 마을이 밝아졌고 좀 재미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마을이 돼가고 있어요. 네. 윤여석 대표는 아까 그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나 자원을 개발한다, 찾아낸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그동안에 해온 게 있습니까? 저도 이제 창업을 한 지 올해로 9년째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으로 문화 도시로서의 어떤 비전을 갖고 다양한 일들이 이제 일어났을 때, 단순히 어떤 공공 사업을 잘 만들어가는 어떤 모습보다는 그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기획자, 창작자, 예술가 같은 이런 인적 자원들을 좀 조명하고 그들이 좀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일단 저희가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지역 최초로 이제 그런 문화 기반의 어떤 창작자들을 후원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저희가 또 1914 송정역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과거의 송정역 앞에 아주 오래된 원도심의 그 상권을 또 현대자동차 그룹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또 새로운 어떤 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또 지역의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된 모델 이런 것들을 또 기획하는데 또 사업단장으로 또 사업을 또 추진했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광주가 여러 가지 이제 자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밀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밀을 가지고 뭔가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교감하고 실제로 또 구입을 해서 사업적으로도 뭐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무등산 브루어리라고 지금 지역에 있는 유일한 수제 맥주 양조장을 또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조장 만들어서 맥주도 네, 수제 맥주를 만들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기성세대에게 청년이라고 하면은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을 맡고 떠나는 사람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세우는 활발하게 이 지역에서 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컬처네트워크가 9년이라고 하셨나요? 네. 꽤 오래됐네요. 괜찮은 마을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일단 저는 창업을 한 것은 10년 정도가 되었고요. 예. 그리고 목포에 온 게 4년 정도 되었고 목포에 온 지 1년 만에 이제 괜찮은 마을을 만들었으니까 괜찮은 마을이란 이름이 세상에 나온 지는 3년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청춘발사협동조합을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마을에서 활동을 한 지는 6년 차고요. 창업을 한 지는 4년 차 활동을 하고 있어요. 벌써 꽤 여러 해 활동을 하시면서 나름의 성과도 이미 내고 있고 그런 분들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궁금한 얘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할만 하십니까? 지역에서 어떻게? 아마 올해 뭐 유독 특이한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지역에서 뭔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어떤 개념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저희만 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하나의 어떤 실험 모델로 만들어 간다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뭔가 영감을 받고 또 뭔가 이런 아이디어를 얻고 하는 일들이 실은 광주에서만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어떤 도시라든가 또 어떤 사례들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일을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모티브였던 것 같고요. 그 동기부여만 가지고 사실은 일을 또 만들어 간다는 건 또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잖아요. 결국은 사업적 지속력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게 성장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는데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혁신적인 분야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이런 컨텐츠를 지역 안에서 뭔가 성장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뭔가 인지도라든가 또 개념들이 좀 낯선다고 한 생각들은 좀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하루하루 버티는 것보다도 그 일을 지역에서 딛고 좀 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어떤 만족과 또 그 일이 또 저희가 직접 저만 할 수 있는 또 이런 저의 일로 성장한다는 것에 대한 비전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래도 벌써 9년이 됐으면 지속 가능하려면 면 상당한 수익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네.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일들 중에서 공간
예를 들어 원도심에 이제 비어있는 유유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에서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공간 콘텐츠라든지 그게 뭐 코워킹 스페이스나 혹은 어떤 F&B 관련된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연계해서 수익적이 나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경험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일을 진행해보자 하는 어떤 또 분야와 만나서 컨설팅이라든지 또 매니지먼트 프로젝트들 참여하면서 수익적인 부분들이 나지만 또 그 일을 저희가 또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새로운 일에 또 재투자를 또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안정감을 가지게 될지는 아직은 뭐 계속 고민하고 또 만들어갈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발산마을 같은 경우는 이 청춘발사 협동조합 말고도 몇 개 젊은이들 단체가 함께 들어가 있다면서요? 어떤가요, 그쪽 상황은? 네, 저희는 이제 각각 공간을 운영하는 청년들이 또 하나의 각각의 컨텐츠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청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활동하는 게 협동조합으로 또 전체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은 이제 저는 좀 지역에 있고, 실은 광주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은 발산마을에 또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은 아니지만 지역에 있고 좀 동네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일을 지속하게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청년이고 실은 도전이라는 것이 잘 어려운 거에 대해서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이나 이런 동네에서는 좀 실패나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응원이 되고 그 응원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하고 또 새로운 일을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또 밑거름이 되고 그렇게 토양이 돼서 지금까지 저희가 발산마을에서 지금 저희가 마을에 들어온 청년들도 함께 하지만 실은 다양한 다른 밖에 있는 청년들, 다른 지역의 청년들하고 좀 교류하면서 새로운 일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어서 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힘이 되는 하나의 자원이 됐던 것 같아요. 괜찮아 마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아까 할 말은 하냐라고 여쭤봤을 때 이제 쿵 했었는데 저희는 일단 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사업적으로 괜찮아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어떤 지역에서 분위기를 바꾼다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일단은 선을 긋고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는 묵묵히 저희 일을 할 뿐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역 주민분들 중에는 아직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희를 또 응원해 주시는 또 지역 주민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그런 주민분들이 나중에 저희한테 오셔서 KBS 이번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너희가 나오더라, 뉴스를 봤는데 나오더라 하면서 이제 아는 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저희는 마을에서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대단한 변화나 어떤 도시 재생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뭐 영국의 타임지나 BBC에도 소개가 되었었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마을을 만들어가고 저희끼리 자생적으로 무언가를 해 나간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끝에 있는 작은 소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세계적으로 뭐 런던이나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과도 맞닿아 있고 다른 나라에서 하는 고민들을 우리가 어쩌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지역에서의 변화는 일단 35명의 청년들이 모였다는 것 같아요. 지역에 어르신들밖에 없던 소도시의 작은 원도심에서 청년 보기는 어려웠던 도심에 청년들이 내려왔고 그리고 또 이 청년들이 더더군다나 뭐 능력이 없어서 서울에서 쫓겨나거나 뭐 이제 도망 온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한번 지역에 살아보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 모인 거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 지역에서는 사실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지만 이 주변 지역에서 이 심상치 않은 또 이제 연락들이 옵니다. 뭐 신안이나 뭐 아니면 뭐 강진, 해남, 뭐 보성, 영광 다양한 이제 지방 지역 도시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중에는 사진을 잘하는 친구, 또 영상을 잘하는 친구, 기획이나 출판, 뭐 행사 그리고 웹사이트나 뭐 다양한 일들을 건축 토목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연락이 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안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할 파트너가 없었다. 근데 청년들이 와서 너무 반갑다.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서 저희 청년들과 일을 해보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어쩌면은 오히려 저희는 이 35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먹고 살 걱정을 처음엔 했다가도 이제는 너무 일이 많아서 또 어떻게 보면 또 행복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지역사회에 하나의 변화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는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 지금 너무 일이 많다고 하셨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몇 가지 일은 코로나 줄었지만 때문에는 뭐 할 수 없이 그렇다고 하고 몇 가지 그 일은 전에는 줄었지만 일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예, 청년들에게 사실 같이 해보려는 그런 이제 제안들이 많이 들어와서 네, 청년들이 또 할 일이 많았다라고 그렇군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세 분 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들 나름의 그 어떤 어려움들을 좀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런 걸 어느 정도 예상도 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일을 시작하면 어려울 거다 이런 예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지역을 택한 이유, 왜 지역을 택했습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원래 이제 사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지역에 내려온 경우인데요. 서울에서는 원래 여행사를 운영을 했었어요. 여행사를 하면서 저희의 여행 주제는 청년 전문 전국 일주 여행이었어요. 청년들을 모아서 같이 여행을 다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여러 지역들을 가봤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지역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그냥 여행지였을 뿐이죠. 그런데 여기 참가한 청년들이 저희가 같이 모닥불 피워놓고 요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들에 굉장히 힘들었던 서울에서의 일상들을 꺼내놓는 거예요. 눈물을 쏟으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찾아보니까 30대에 교통사고로 죽는 친구들보다 자살로 죽는 친구들이 5배가 많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수치인 거죠. 사회적으로 이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뭐 신호등을 만든다거나 뭐 아니면 안전 표지판을 만든다거나 이런 회사들도 있고 심지어 보험회사까지 이제 금융까지도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쓰이는데 사실상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사회적 자본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사업적으로 우리 이런 청년들, 마음 아픈 청년들을 위해서 고향이 될 수 있는 공간, 이 청년들이 진짜 지치고 힘들 때 언제든 다 벗어 던지고 내려가서 쉴 수 있는 고향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지역에 내려가면 빈집이 많고 빈집을 활용해서 이 친구들을 언제든 오라 하고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향을 서비스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역을 선택하고 지역에 내려왔는데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 대표는 수도권 출신인데 이제 목포까지 내려온 그런 분인데 두 분은 이제 이 지역 출신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이 일을 선택하게 된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그 광주가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분야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곳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공부를 좀 더 관심 있게 했었던 분야가 복합문화 공간의 기획, 이런 경영, 운영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유럽의 어떤 그런 문화 공간들, 그런 장소들이 운영되고 있고 만들어지는 모습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뭐 프랑스의 오르쉐 미술관만 하더라도 지역의 어떤 공공자산을 활용해서 역이라고 하는 공공자산을 활용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고 런던의 테이트 모던만 같은 경우도 뭐 과거의 구산업유산이었던 공장을 활용해서 그런데 이런 곳들이 운영될 때 굉장히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어떤 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장소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델들, 그 사회 실험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굉장히 매력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이렇게 바라보니 뭔가 그런 어떤 모습보다는 좀 더 이렇게 갇혀 있고 또 이런 일반적인 어떤 방식에 좀 더 이렇게 많이 맞추어져 있는 모습들이 좀 답답함을 좀 느꼈고요. 이제 그런 어떤 결여된 어떤 방식들을 좀 더 바꿔보면 좋겠다. 근데 그런 모델들이 지역사회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런 모델을 새로운 어떤 방향을 조금만 뭐 실험이지만 좀 제안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그렇다면 그게 이제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면 또 그러고 보면 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런 창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선택하게 됐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그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또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또 자산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앞으로 좀 더 나은 저만의 어떤 가치나 또 방식들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제안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지역에 좀 새로운 어떤 물결 또 어떤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저의 일하는 데서 굉장히 큰 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서 또 지역을 자연스럽게 제가 남아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즉 이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애정이 꽤 많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뭐 그렇죠. 아무래도 광주 너무 좋아하니까 네. 네, 그래서 있는 좋습니다. 거죠. 송 대표 이 청춘발산협동조합 수익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수익 사업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죠? 수익 사업을 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실은 이제 저도 발산마을에서 저희 이제 협동조합 식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있을 줄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시작했다.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처음에 발산마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이제 저희 마을의 사업비나 이런 여기저기서 이런 다양한 지원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나니까 이제 18년도에 이제 그 사업들이 이제 끝나게 된 거예요. 끝나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계속 해야 하니까 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못한 것들을 이제 끝나고 날 때 딱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4년이라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벌써 이제 그 마을에서 많이 서로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홍동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서 이웃 캠프를 열었었어요. 이웃 캠프를 열어서 지역의 청년들을 매월 만났는데 사실 그 청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많이 행복한 친구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뭔가 자기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좋아하는 일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제 없는 거예요. 공부, 취업, 이런 경쟁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쏟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힘든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고 나서 좀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좀 발산마을 공간 자체를 좀 하고 싶은 사람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켜가는 그런 마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실은 수익보다는 좀 우리가 좀 행복한 도전을 해보자. 라고 이제 시작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저희 마을에 살고 계셨던 어르신들이 저희를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 그 저희한테 이제 돈을 이제 버시라고 막 컨텐츠들도 막 제공을 하시고 막 회의도 이제 같이 하시면서 마을에서 뭐 카페를 한다 그러면 와서 청도 담가주시고 그러면서 좀 마을 홍보하고 알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저희가 그냥 수익보다는 그런 도전하는 그런 공간을 유지하는 거에 좀 목표를 두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수익보다는 스스로 행복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했다. 어쩌면 사회자가 굉장히 기성세대 같은 질문을 오늘 드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발산마을 경우에는 이제 지역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쪽도 지역분들하고 잘 이렇게 어울려서 일이 진행이 되나요? 어떤가요? 일단 저희 괜찮아 마을 같은 경우에 일단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로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마음으로 저희는 같이 지내고 있고 사실상 뭐 어떤 지역 주민과 함께 어떤 일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런 시기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요? 그리고 네. 뭐 제가 기성세대 같은 질문이라고 하지만 다시 질문해보죠. 거긴 수익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네, 일단 저희는요 첫 번째 저희 일단 공장의 이제 수익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첫 번째 공간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쉐어하우스나 코워킹 스페이스와 같은 공간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간 사업은 사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공간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모여들게 되면 이 청년들과 함께 우리는 문화적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수업을 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선생님을 데려와서 수업을 열고 청년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수익성이 이제 생겨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단계를 위한 부분인데 이 다음 단계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서로 성장하고 배워나갈 때 이 친구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친구들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이제 해결하고 있지만 이 친구들에게 일을 연결시켜주고 그 친구들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모아주고 그리고 조직해주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저희가 하나의 커다란 에이전시처럼 이 친구들을 이제 일과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그 3단계에 걸쳐서 괜찮아 마을을 하드웨어를 만들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일을 연결해주는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이 창출되고요. 또 하나 큰 수익 중에 하나는 이 괜찮아 마을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낸 방식이에요. 이 방식 여러 청년들이 모였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로 이제 공동체가 되기 어려운 것들을 저희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용시켜 보고 싶어하는 여러 조직들이 있어요. 회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또 다른 마을들에서 저희를 초대하거나 또 찾아오시면 또 저희 괜찮아 마을의 교육 비법이라던가 저희의 어떤 노하우들을 전수해주는 그런 또 교육 수익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양한. 대표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역 사회하고도 상당히 소통을 하지만 또 청년들하고도 다른 지역 청년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컬처 네트워크의 경우에 윤 대표님 뭐 혼자 하시는 건 아닐 거 같이 하시는 네, 분들이 네. 있을까요? 다 청년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같이 공부했던 후배들하고 창업을 했어서 아직도 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럼 뭐가 좀 다릅니까? 보통 기업하고는? 뭐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기업 모델은 결국 어떤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익이라고 하는 어떤 뭐 방향성을 놓고 좀 뭐 싸게 구입을 해서 이문을 붙여서 소개해서 팔거나 이 유통형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든가 브랜드 가치를 더해서 직접 판매하는 생산형 뭐 제조용 상품 뭐 프로젝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지역에서 그동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인식이 사실은 이제 뭐 서울과 대비되는,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분위기라든가 문화적 차이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인식들이 강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는 것에 대한 이유 역시 저는 이제 그 청년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해요. 특히나 뭐 요즘 흔히 말하는 뭐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사고 방식들이 당연히 기성 세대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본인이 어쨌든 추구하는 최고상의 가치를 이제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방식,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뭔가 만족을 하는 이런 방식들이 그게 지역 안에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었던 어떤 자원이라든가 또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단순히 지역 내에서 거래되고 소비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지역을 넘어서 다른 또 지역들에게 또 굉장히 좋은 영감과 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성장하는 이 분위기가 이제 생기게 됐고, 그걸 이제 요즘 최근에는 뭐 로컬 크리에이터라고도 이제 최근에 부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창의적 발상을 가진 힘이 이제 지역 청년들에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지역 청년들이 스스로 지역이라고 하는 장소를 뭔가 패배적인 어떤 마인드가 아니라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좀 뭐 좋은 아주 장소처럼 인식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발견된 어떤 일들을 자기 일로 만들어가고 그런 판매하는 거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수익 모델들을 직접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새로운 모델들로 만들어가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이제 같은 시기에 또 이렇게 등장하게 되니 이 지역을 넘어선 광역적 연대감들을 또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지역의 청년들이 좀 더 일을 하고 만들어가는 새로운 방식이자 또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문연답이라고 내가 수익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돌아오는 답들은 행복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창조적인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이 질문 어떻습니까? 세 분은 다 자기 일을 하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방식이 뭐 이렇게 뭐 안빈 낙도의 삶이라든지 기존의 가치관에서가 아니라 노력하고 만들어가고 땀 흘리고 그다음에 또 고뇌하고 이 과정 안에서 탄생된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또 카타르시스가 또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그런 생각과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또 일반 대중들과 호흡하거나 또 지역의 어떤 변화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됐을 때 그런 어떤 만족도가 굉장히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 대표는요? 네, 저도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행복하다고 제가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이 언제부터였냐면요. 마을에서 실은 이웃이 되고 공동체가 돼서 살아본다는 거,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뭔지 전혀 궁금하지도 않았고 알려고도 안 했는데, 이 마을에 이제 들어와서 살면서 실은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직업이라든지 어떠한 돈에 대한 그런 틀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 때 이제 내가 아니라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기획해보고 그것들을 이제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그거를 이뤄냈을 때, 그랬을 때 또 느낀 점을 좀 나누고, 이런 것들의 일을 내가 그런 과정에 좀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 약간 너무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이게 또 여기 광주에서 발산마을에서 좀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좀 또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고 좀 행복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홍 대표는 이 공장을 얘기하면서 이건 기업이다, 이익을 내기 위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얘기를. 자, 그런데도 일하는 방식이나 삶의 느낌 같은 것들이 좀 다른가요? 일단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처럼 뭐 사회적인 일과 어떤 경제적인 일들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경제적인 이제 돈벌이를 창출해야 되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들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사실 뭐 이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저는 이 일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해야 하는 성격인데 서울에서는 그럴 수 없었거든요. 서울에서는 어떻게 보면 살아가기 위해서 높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제가 원치 않는 일도 해야 하고 제가 원하는 일은 오히려 못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역에 와서 어쩌면 생활비를 낮추고 좋은 친구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충만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는 저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더 집중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확보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실 돈을 벌는 회사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바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사실 경제적으로 자립 가능한 그런 또 경제적 구조,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싶은 어쩌면 바람에 그렇게 계속 저희는 어쨌든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존 방식하고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젊은 분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얘기를 좀 돌려볼까요? 그래도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어떤 것들이 가장 힘듭니까?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사실 자꾸 돈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돈을 버는 일이라는 것을 지역에서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기대가 크다고 해야 될까요? 청년들이라면 지역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해야 한다라고 바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를 비롯한 괜찮아 마을 친구들은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지역으로 좀 살려고 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좀 쉼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아졌을 때 그제서야 지역을 둘러보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이 청년들에게 자꾸 기대를 바라고 하다 보면 이 청년들이 오히려 지쳐서 지역을 떠나고 싶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지점은 이 청년들을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는 어떤 지역에서의 시각과 그리고 이 청년들이 이제 괜찮아지고 나면 지역에서 분명히 무언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을 좀 저희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21세기 들어와서 뭐 전 세계적으로 변화와 혁신의 모델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알려지는 시기가 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만들어졌던 곳이 사실 지역이었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경제 모델이라든지, 그다음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IT 인프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모델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이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서 나는 세계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 거야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추구하는 어떤 방식에서,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들을 구체화시키는데,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면서 어쨌든 지역에서 그것들을 상용화하고 또 그것도 인정받고 그 성장하는 데 어떤 발판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지역에서 조금은 이제 관심사라든가 방향을 그런 혁신적인 어떤 모습에 기대를 두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도도 좀 낮을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또 거기에 오는 약간 자괴감이라든지, 또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 이런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개인이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지역에서 뭔가 아이디어 내지는 뭔가 멘토링 같은 또 뭔가 이런 것들을 받고 싶지만 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있었을 때 지역에서의 어려움이 그런 어떤 비빌언덕의 역할들이 상당히 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부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결국은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외로움과 또 이것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두려움, 또 이것이 앞으로 내가 지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 근데 이런 부분들에 지역사회에서 이런 변화되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 새롭게 기획하고 실천되는 어떤 모습들에 대한 좀 현실적 지지라든가,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성장할 수 있던 발판들이 좀 마련될 수 있다면 그건 것들이 좀 더 이 안에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지역에서 떠나가려고 하는 고민보다는 지역에서 뭔가 더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려는 움직임들이 더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뭐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이 시도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사실은 뭐 선거 때마다 청년 공약 안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지원책도 내놓고 하는데 우리 윤 대표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것들이 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모양이죠. 아무래도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이 말을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청년이 아프기 때문에 그걸 감내해야 하고 또 청년이 힘든 어떤 모습들이 어떤 사회적 약자로 치부하는 이런 풍토가 아무래도 청년들을 지원하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정책의 방향성이 뭔가 수당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경제적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고민하시는데 저는 청년이 지역을 앞으로 이끌어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청년에게 어떻게 우리는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을지 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정책적으로 또 사실은 개발되어야 하고 그 정책 안에서 사실은 이제 공공성을 띈 정책도 있겠지만 실은 이제 민간과 함께 연계해서 또 경제적으로 혹은 실천적으로 형상화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나 정책 마련들에 대해서는 가령 우리 지역사회 내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민이 좀 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조금 아직 의문점을 갖고 있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청년 정책도 그렇지만 사실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뭐 도시 재생이라던가 어떤 이제 주택 개발 이런 정책에서 사실 청년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상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활용해야 되는 이용 수단으로서 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청년들을 유치하면 이 정책이 성공한 것이고 네. 청년들을 어떻게든 갖다 붙이기 위해서 뭐 청년 뭐 도시 재생이면 청년 도시 재생 뭐 다른 분야에 또 뭐 청년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청년들을 활용하는데 사실상 저희는 청년을 하나의 어떤 이제 도구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청년들의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뭐 도시 재생 같은 경우에도 뭐 청년들을 와서 뭐 여기에서 뭐 청년몰을 만들라거나 뭐 아니면 여기 청년 창업단지를 만들라거나 이런 식으로 청년을 붙여서 무슨 뭐 이제 청년들을 모아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 청년들에게 뭐 단 몇 개월의 월세나 뭐 임대료 또는 그리고 또 뭐 인테리어비 조금 지원해주고 그들이 무언가 엄청나게 큰 성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또 결국 또 몇몇 청년들이 또 이용당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살아가고 이 지역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진짜 평생을 어떻게 보면 돈을 벌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량 강화나 공동체성 함양이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주거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고민들이 청년들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홍대우 대표 입장에서 굉장한 혹평인데 사실은 청년을 대상으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 청년을 몇 명 들어오면 그것이 어떤 정치주자들의 실적으로 포장이 된다. 그렇군요. 송 대표는 어떤 얘기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청년 창업가들 저처럼 아니면 저희들처럼 청년의 이름으로 이제 창업을 해서 뭐 회사를 만들고 실은 어떠한 성과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인을 만들기도 하고 뭐 사회적 기업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청년들이 처음에 창업을 하고 또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이 청년 창업이 또 하나의 성과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초반에 이 창업에 많이 몰리게 돼요. 근데 그 창업을 하고 나서에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청년들이 정말 그 아이템으로 그 사업으로 그 일을 계속 해나가고 그 일을 하면서 또 청년들을 발굴하는 거거든요. 근데 창업한 청년에 대한 지원 고민, 정말 창업한 청년들을 어떻게 개발시키고 어떻게 이거를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고민은 전혀 저희 광주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창업하기 너무 쉬운데 계속 같이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생기지 않으니까 지역에서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창업한 청년들이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는 전폭적인 좀 지원과 그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가장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계속해서 뭔가 이 청년들의 실제 움직임하고 행정기관의 지원이 상당히 겉도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모신 세 분은 광주 전남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분들도 사실 많겠죠? 그런 분들은 왜 실패를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뭐 실패한 사유는 뭐 굉장히 다양하고 각각에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청년과 관련해서 창업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창업이 굉장히 쉬워진 개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느 일정 부분에 지원을 받고 일을 만들어가고 그 사업자를 만들어내서 일을 진행할 때 실은 이 이후에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해 주는 게 사실 필요한데 일을 시작하는 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방식들이 거의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창업을 한 이후에 실패하고 나서는 그 실패한 사람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또 어떤 일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 실패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또 다른 또 사업을 마련해서 또 새로운 시작점들을 계속 발굴하고 찾아내고 그러게 되면 이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성장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발생된 노하우라든가 개념들이 지역에서 이어지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책적 사업의 어떤 수단으로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런 형태로 일이 만들어지니 이 분위기가 그냥 단순히 창업의 형태들이 이런 서비스업이라든지 혹은 F&B 같은 소상공업에만 좀 더 이게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일들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게 접근성이 또 낮다 보니까 그 접근성이 낮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로 중심으로 뭔가 일이 또 진행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강한 어떤 기술 기반의 이 지역에서 좀 조금 만나기 어려운 어떤 기술 기반의 일들에 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위기가 되면 이 중간에 또 어떤 일들을 또 고민하고 또 혁신적인 어떤 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일들이 또 간혹 좀 관심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결국은 이제 좋은 균형감을 갖출 수 있는 또 일의 고민, 또 그거를 좀 안정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또 새로운 일을 만들 수 있는 중간 어떤 관리 조직이라든가 이런 정책적 지원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송 대표 뭐 특별히 하실 얘기 있으세요? 저도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역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조금 지역을 떠나가거나 지역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케이스를 보면은 중간 지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또 너무나 오래전 일인 거예요. 창업한 지가. 그리고 지금 열심히 창업하고 친구들 이끌어줄 만한 어떻게 보면은 같은 고민을 하고 성장해온 선배팀들이 없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초반에 뭔가 너무 힘을 뺀다던가 이 강약 조절에 대한 고민들도 없고 이 정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데도 없다 보니까 한두 가지가 이제 실패가 되면은 다시 도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층의 그런 청년들을 좀 키워내는 지역이 이제 오랫동안 계속 새로운 건강한 청년들을 키울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각종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주는 내용들은 주로 창업에 집중돼 있고 창업된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여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그렇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느꼈을 때 이제 창업을 한 사람들의 어떤 이제 결과들을 아마 정책적 목표로 정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창업을 지원하고 또 뭔가 육성하려고 하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어떤 조직, 어떤 운영 팀의 어떤 역량들이 실은 창업과 굉장히 무관한 경험과 역량을 가진 분들이 또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창업으로서 성장한 이후의 결과를 큰 수익을 내서 뭔가 이렇게 수십억, 수백억의 수익을 내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을 굉장히 성공한 모델로 인식하고 있고 그러니 창업을 한 이후에 일정 부분 큰 수익을 내지 못하면 창업적으로 성공을 한 것인가? 그리고 이 상업을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허들들이 있는데 그 허들들을 넘어가는데 내가 충분한 어떤 도움과 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그러한 일들을 고민했을 때 우리 지역의 그런 어떤 방식들로 청년 창업들을 지원하고 또 성장들을 이끌어가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말인 거죠. 옹 대표, 네. 어떤 그 실패한 사례 또는 성공할 수 있는 길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사실 청년 창업 이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청년 창업만이 이 도시에 청년을 살게 하거나 뭐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업을 하는 청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청년들 중에는 뭐 꼭 창업만이 아니라 뭐 취업을 하고 싶거나 뭐 다양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평성 있는 어떤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입시키고 청년들을 지역에 살게 할 만한 정책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들이 사실 꼭 창업만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모여서 함께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이루고 또 살아가고 또 일을 하고 일 끝나면 또 친구들을 만나서 또 같이 영화도 보고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일상들을 만들어 주어야 창업을 하던 아니면 지역에 살던 그 청년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실패했을 경우에 또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고향 같은 마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금전적인 부분에서 창업을 하면 얼마를 지원해주고 얼마의 결과를 뽑아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 될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그 성과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역을.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에 어떤 살고 어떤 터전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좀 다각도의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이 훌쩍 지나고 이제 1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송 대표한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1분입니다. 지역사회나 기성세대가 뭘 내주길 바랍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실은 저는 좀 제가 원하는 건요, 좀 청년들을 좀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뭔가 너무 많은 성과나 너무 잘하는 거를 바라지 않고 일단은 조금 청년들을 키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또 다른 청년들을 좀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게 그러면 이제 홍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그 청년들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선배들이 만들어준다면 그 지역에서 행복할 수 있잖아요, 다 같이. 그러니까 좀 청년들을 좀 밀어주는 그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흔히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에게 뭔가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데요. 오늘 이 세 젊은이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그동안의 기성세대가 뭔가 젊은이들에게 적절하게 해주지 못한 게 아닌가. 오히려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거침없이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텐 올해 마지막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년 새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